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잘 읽어야 잘 이해할 수 있다. 문해력을 두고 우리 아이들의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 국어교육과 김진애 교수와 함께 문해력 부족의 시대, 잘 읽고 잘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문해력이라는 게 그 몇 년 전인가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때 해프닝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시니까 교육 현장에 쭉 계시고 아마 주변에 그 학교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더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제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좀 소통을 하면 예. 그 선생님들이 많이 좀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들이 학생들이 이제 문해력 수준이 낮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과서 읽기를 어려워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학습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들이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제 공지문이라든지 근데 그런 내용들을 잘못 이해해서 예. 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우려할 부분이고 그런 이제 어떤 그 문해력의 현주소를 우리가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그 양극화 얘기 많이 하는데 읽기 격차도 분명 좀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 예, 우려가 되기도 하고 방학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오늘 관심 있게 교수님 말씀 계속 들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든 이제 문제를 풀든 읽기가 선행이 되고 그게 잘 돼야 이제 다음 과정에 나설 수가 있는 건데 잘 읽는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양과 질적으로 동시에 다 해석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잘 읽는다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일단 우리가 잘 읽는다라는 개념을 읽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문해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해력은 쉽게 말해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글과 이제 소통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쓰는 능력도 포함되고 말하고 듣는 능력도 아하.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과 소통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텍스트 안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나의 배경 지식과 연결지어서 나만의 의미를 만들기도 하고 예. 또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세상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순히 책 읽는 개념보다는 좀 더 광의의 시각에서 어떤 자기를 인식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통로로 예.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해력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곱씹으며 들어보니까 예,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문해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할 것인데 저도 성인이 되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환경적 요인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년 시절 같은 어떤 뭐 특별한 시기에도 이 문해력 형성에 있어서 정말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 두고 있으면 이 대목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시기에 관해서요. 네, 이제 많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문해력의 골든 타임이 언제냐 이런 골든 질문들을 타임. 이제 예. 많이 하시는데요.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인정받고 있는 관점은 발생적 문해력이라는 관점입니다. 이제 발생적 문해력은 문해력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해 간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타고나는 거랑 다른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지능이나 이제 타고나는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발달시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읽기 발달에 있어서 절대 좀 문해력의 좀 골든 타임 이제 이렇게 좀 결정적 시기라고 보기보다는 민감한 시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보통 생후 48개월부터 문해력이 싹 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8개월. 네, 예. 그때 이제 문해력이 싹 트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예. 좀 성장이 좀 마무리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마무리돼요? 근데 그게 이제 예. 멈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초기 문해력에 이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초기 문해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고차적인 수준의 문해력을 갖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제 폭넓은 독서 경험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문해력을 키워야 되겠죠. 예. 갑자기 저희 제작진이 질문을
줬는데 네. 요즘 문해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수준인지 예를 들어 주신다면 하셨거든요. 네. 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의 문해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제 OECD에서 이제 만 15세 의무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읽기 소양부터 뭐 수학, 과학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도 예,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자료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 이제 초기의 그 평가 점수에 비해서 지금 계속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지금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수준을 보시면은 상위 성취 수준과 하위 성취 수준이 있는데요. 예. 네, 갈수록 그 부분이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격차가 벌어진다. 네,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이 현실은 사실 이제 교사에게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느 수준에 맞추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네, 어려운 실정이죠. 예, 1대1 수업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예, 교사들 입장에서도 곤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외국어 습득을 예로 들자면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어린 나이에 접근하면 더 유연하게 잘 받아들인다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하기라든지 듣기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잘 해주면 네. 그것도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아동의 구어 발달은 읽기 학습의 선행 단계에서 발달하는 단계도 하지만 동반하면서 같이 발달하기도 하고 예. 또 읽기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 문해력 시기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화제로 많은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해보는 경험이라든지 열린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자기만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제 말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확실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시기에 읽기를 어떻게 좀 훈련을 해야 예. 되느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책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네. 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읽기 유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읽기 유창성이라고 이제 함은 능숙하게 단어를 읽는 능력을 포함해서 이 글을 정확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또 그 내용에 맞는 표현력을 살려서 읽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아나운서분들이 유창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뭐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그 내용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유창성 훈련을 좀 하시면 이제 그 구어 발달뿐만이 아니라 읽기 능력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뭐 지금 부모님도 그렇고 이 방법에 대해서 다들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참 쉽지 않아서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또 새학기 앞둔 부모님들께서 관심 많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문해력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실시간 댓글도 있습니다. 참 어떤 공부든 읽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초등학교 시절 저는 떠올려 보면 좀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없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제 어떤 단계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네. 읽기 능력을 키우게 되는지 네.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학년부터요. 네. 예.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은 읽기에 대한 학습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 해득이라든지 말소리 인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창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읽기에 대한 학습을 좀 더 고차적인 수준으로 계속 지속하되 학습에 대한 읽기가 또 같이 동시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교과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터득하게 되는 다양한 지식들을 계속 넓혀가고 그것을 또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읽기 위한 학습 단계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독서를 놓게 되고 책에 대한 흥미를 좀 잃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시기를 건너왔었고 네. 뭐 부끄러울 건 아닙니다만 저 스스로 봤을 때는 참 책을 즐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문이든 필요한 정보를 이제 얻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억지로 뭐 재미가 없더라도 제가 뭐 필요가 있으니까 네. 이제 읽게 되고 네, 그렇죠. 하던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독서에 흥미가 없다 이런 고민은 지금 부모님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저처럼 뭐 필요성을 생기게 못한다면 네. 그냥 양으로 승부를 보게 하는
네. 다독으로 접근하는 이런 시도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갖는 독서, 예. 그다음 즐거움을 위한 읽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학생 아이들이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이 책과 진정한 소통을 하면서 이 몰입되는 경험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대체로 학생 아이들이 좀 어떤 이제 시험을 위한 읽기 예.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읽고 싶은 책도 아니고 그 안에서 또 내가 나만의 찾고 싶은 의미를 발견하지도 못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 인지적인 만족감이나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문해력은 꾸준한 읽기 활동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고 또 그 읽기를 지속하고 싶어하게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교육하고 지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반 책을 만약에 읽으라고 추천을 받아도 보통 이제 책을 잘 읽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첫 장 뭐 이 초반 페이지만 네. 손때가 묻어 있고 잘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잘 읽을 수 있는 법, 또 네.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네. 비결 듣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계속 거듭 강조해 드렸던 건 이제 초기 문해력 교육. 네, 그것이 실패하면 그 읽기의 그 격차가 갈수록 점점 벌어져서 읽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네, 우리가 예. 마태 효과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초기 문해력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바로 첫 번째가 이제 독서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예. 독서 친화적 환경 하면은 물리적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심리적 환경이 그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까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편안한 공간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에 이제 몰입을 하고 그 이제 어떤 책을 읽은 경험들을 타인과 자유롭게 나누면서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떤 환경이 중요한데요. 그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 독서라고 하는 그 행위가 편안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독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문체부에서 2021년도 국민독서 실태 조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예. 이제 그것이 좀 독서를 갑자기 하려니 어렵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서 또 책을 좀 기피하게 된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책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잘 접근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 들으면서도 그 부모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계속 두 분 다 읽으시면 네. 또 그 환경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학교에서 이제 보통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도 뭐 이후에 사회적 활동으로 이 독서 자체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네. 해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 책을 골라주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부모든 교사든 아이들이 좋은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좀 장기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옷을 처음 사더라도 내가 어떤 옷을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책을 막상 읽으려고 해도 어떤 책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아이의 읽기 수준과 같은 인지적인 특성, 그 다음에 이제 흥미나 관심사, 이제 좋아하는 장르 이런 것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을 선정해 줄 때에는 지나치게 쉬운 책도 좋지 않고 또 꽤 어. 어려운 책도 좋지 않고 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수준의 책이 좋다라고 네네.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보는 책에다가 이제 이제 어려운 책, 더 어려운 책, 가장 어려운 책 이런 좀 이제 라벨링을 좀 붙여서 책 해놓으면 제목보다 그런 난이도라고 할까요? 네, 그걸 근데 명기해 주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난이도가 어떤 인지적 수준에서의 난이도뿐만이 아니라 예. 어떤 주제나 어떤 영역이나 그리고 관심사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고 넓게 가져가는 그런 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새로운 접근으로 들리고 네. 이것은 이제 뭐 가정에 전하는 말씀으로도 네. 들리는데 만약에 이제 교수님께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에 네. 제안을 한다. 뭐 네.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 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일단 한 개인의 문해력 저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문해력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학력 전담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독서문화 진흥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특정 시기에 문해력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해력을 증진시키겠다 이런 데 정책적
방향성을 둔다면 좀 더 이제 포괄적이고 범국가적인 어떤 전략으로 좀 예.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연령대의 문해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일단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지침을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책 읽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 이거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개선해서라도 그 교과에서 모든 교과에서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독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 학교도 학습 친화적인 공간이 아니라 독서 친화적인 공간으로 좀 탈바꿈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문해력은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은 예.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교육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이 가정과 학교의 신뢰관계나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이제 그 가정과 학교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특히나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제 문해력 어떤 특성은 개별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고 각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교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 이거를 모든 교사에게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이제 문해력 전담 교사를 이제 국가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제 초중등 예비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독서 전문가라든지 퇴직하신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활용해서 지역 사회 아이들에게 촘촘하게 문해력을 좀 지원할 수 예.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말씀을 네. 해주셨고 이제 좀 장기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도 지금 여쭤보고 계신데 네. 요즘은 그 태블릿 PC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뭐 네. 공교육의 교과서도 그럴 것이고 책도 저희 때는 그래도 종이책을 이용했다면 요즘은 네. 태블릿 PC 같은 걸 이용을 많이 하는데 뭐 종이책이 뭐 실종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종이책을 자주 읽어야 된다 하는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끝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인터넷에서 읽는 읽기는 진짜 깊이 있는 읽기라기보다는 이제 단편적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확인하는 수준의 읽기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읽기는 좀 분별 있는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독서 행위를 성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경험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디지털 기기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고, 네, 이제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쏟아지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자료의 생성한 이제 의도라든지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판별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 과정에 좀 필요한 자세가 이 텍스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학기 앞두고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에게 오늘 또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경남대 국어교육과 김진인 교수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